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우리 1월 9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2월 시험 대비해서 적중 예상 강의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므로 시험 보시기 전에 오늘 총평 강의와 2월 적중 강의 예상 문제 꼭 풀고 시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총평 들어가기 전에 2021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해커스에서 여러분들 희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월 9일 총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1년 중에 제일 예의주시하는 총평 강의가 있습니다. 몇 월 달일까요? 매해 시작하는 1월 시험을 제일 예의주시하고 봅니다. 여러분 2018년과 2019년 1월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1월 시험이 어려우면요. 1년 시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그냥 1년 시험이 조금 많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8년, 2019년 아마 지금까지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2020년 1월 시험을 봤는데 꽤 쉽더라고요. 출제 경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썼던 시 동사, 이어 동사, 짜이 동사 요런 출제 가장 기본 것 되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1년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까 기대하고 갔습니다. 자, 결론 2020년 1월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희망적이시죠? 할만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셈이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충 단어만 외워서 가면 합격 못하십니다. 그래서 총평 강의를 통해서 아마 이 총평은 HSK 4급 공부를 할 때 정말 우리 기본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어떤 영역에 어떤 어휘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과 출제된 어휘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역시 매달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은 듣기입니다. 그리고 듣기를 배제하고 나서 이제 독해가 어렵냐, 쓰기가 어렵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몇 점으로 합격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듣기 조금 어려웠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난이도 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본 어휘에만 충실하셨다면 충분히 바로 듣고 정답을 잡을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졌었고요. 이거에 반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독해 난이도 중, 쓰기 난이도 중. 그래서 충분히 좋은 점수 기대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하고 듣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2월과 12월 시험과 11월 시험을 보시면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29문항 나왔어요. 이거에 비해서 적게 나왔지만 절대 다수가 출제되는 문제 포인트가 어디다 여러분?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2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나왔는지 술목 한번 보실게요. 계단으로 올라가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으십시오. 한자를 보고 바로 정확한 발음과 성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티 훈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설이 유명하다. 小说很有名.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는요 전자책, 电子书를 많이 보는데요. 그 电子书의 장점은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用者 方便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2021년 1월 총평에서는요. 요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1부분 듣기 일부분은 일치불일치는 판단하는 문제에서 거의 대다수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상반되는 내용,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바꿔서 나오는 내용, 그래서 일치함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4개 이상, 5개 이상, 어떨 때는 5대5 비율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다수 나오고 일부분의 내용들이 살짝 바꿔서 나오는 한 두 문항 정도의 추가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듣기 제1부분의 문제를 푸실 때는요. 상반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 혹은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듣기는 듣기 전에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기에 단서가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내가 뭘 들어야 될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환경이 굉장히 떨어지다,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실게요. 环境很差라는 보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이번에 호텔 주변은 외곽 변두리에 있어. 여러분 꼭 사급 어휘에서 특히 듣기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외곽 한번 읽어보시죠. 지하우취 못 읽으시면 안 돼요. 외곽에 있어서 내가 회의를 다 하고 나면 그리고 그 외곽에 근처에 뭐도 있다 여러분? 숲공원,森林公园도 있어서 회의를 다 하고 나면 산책도 한다. 산산부. 선생님 보통 동사는요. A, A, B, B. 그래서 한번 연구하자.研究,研究. 한번 상의하자. 商量, 商量. 한번 고려해보자. 考虑, 考虑. 일반적인 동사는 A, A, B, B로 동사 중첩을 하는데 이 산부처럼 동목이합사는 어떻게 중첩을 한다? A, A, B로 중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목이합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聊聊天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샤워 좀 해, 목욕 좀 하다, 洗洗澡 이런 것들이 동목이합사로서 이렇게 A, A, B, 散散步 이런 것들은 따로 강의를 안 해드립니다. 기초에서부터 배워가지고 올라와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기를 먼저 해석하셨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런 세 개의 제시어만 보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겠죠.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를 통해서 그 외에 단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는요. 모든 단어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로 인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외곽, 지하우취, 숲공원은요. 森林公园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듣기에 많이 나오니까 꼭 표현으로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상자에 물건이 가볍다라는 보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똥시, 칭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딱 보기를 보면서 정말 바꿔서 나오면 일치일 것이고 무겁다가 나오면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불일치겠네. 보기를 통해서 단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을 마킹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하냐면 쫑, 무거워. 여러분 무겁다만 딱 들어도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 뒤에는 내용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는 조금 뭐 할 수 있다? 아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니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칭 딱 나왔으면 쫑의 여부. 그래서 바로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 3개월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상자 안에 물건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쫑 비닐봉투에 담으면 비닐봉투 한번 읽어보세요. 사급에 자주 나오는 뭐다? 명사였죠. 塑料袋 비닐봉투에 담으면 포 별표 터질 거야, 찢어질 거야. 선생님의 촉은요. 이 찢어지다, 터지다라는 제시어가 나올 것 같아요. 이 포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깨트리다, 다 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월 시험이나 3월, 4월, 5월 어쨌든 상반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요. 찢어지다, 포, 신발이 찢어지거나 터져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거울이나 창문이 깨져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찢어지다, 포, 깨트리다, 다, 포 이 두 개는 무조건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에 담으면 찢어질 거니까 내가 빈 상자를 가지고 올게. 콩샹스 이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물건이 가볍습니까? 아니요. 바로 쫑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불일치로 판단해 주면 되겠다.
바로 쉽게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加入. 여러분, 지하루는요, 사급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자를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학습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하루의 한자의 도금을 모른다 하더라도 해석은 하고 이해는 하고 가셨을 거예요. 가입하다, 어디에 들어가다, 동시에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쌍거 치오도이. 여러분, 또이는 팀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팀에 동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기초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운동 종목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운동 종목에서 이런 운동 종목은 한자 못 적어도 돼. 그냥 읽기만 하면 되거든?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운동인지. 乒乓치오, 뭡니까 여러분? 탁구. 왕치오, 모르면 안 돼. 그냥 듣고만 이게 어떤 운동인지만 듣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테니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많이 하는 거 란치오. 요 운동 종목은 듣기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농구. 그래서 요런 팀이 있다 그랬어요. 요런 팀이 있는데 너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떤 팀에 들어가는지 좋을지 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니? 견해 치엔이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자는 동시에 세 개의 팀을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요. 그래서 무조건 무엇을 이해해 주셔야 될까요? 듣기 전에 보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안경을 끼는 걸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싫어하다, 타오이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하반기 총평을 분석해 드렸을 때 따이라는 동사 정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다, 따이엔징, 모자를 쓰다, 따이 마우스 역시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안경 끼는 걸 싫어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많이 보면 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경을 많이 착용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안경을 끼는 걸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불일치. 그래서 일부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 상반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서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이런 어휘들과 같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듣기는 먼저 정확하게 보기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반되는 내용에 반해서 바꿔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4급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을 다질 때 자동발사 1, 2탄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올라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교재의 장점은 선생님은 처음에 정말 무식하게 달달달 외웠어요. 하지만 자주 쓸 수 있는 나중에 보니까 문형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발사 2탄에는요. 정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문형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무엇을 어디에 세웠다. 바 대상 팅짤. 이번에 덩어리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두었다. 그럼 동사만 바꿔서 바 대상 팡짤.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자 구문을 왜 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형을 쓴다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를 회사 건물 아래에 세워뒀으니 내가 차 열쇠 줄 거니까 유 사장님을 모셔다 드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차는 회사 건물 아래에 세워져 있습니다. 똑같이 언급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죠. 일치? 그렇습니다. 읽어보세요. 把车停在公司楼下了. 똑같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치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잘하는 방법 당연히 관련된 어휘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 대상, 팅사이 이런 문형을 이해하실 때 들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뭐가 나왔냐면요. 첫 번째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对第一个房子很满意. 먼저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의 단서는 첫 번째 방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면 분명히 지문에는 여러 개의 방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 개의 방을 다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이 제일 좋네요. 왜?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처음으로 새를 놓는데요 란 말이 나왔어요. 집주인 외우셔야 되겠죠? 방동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를 놓다, 초주 이런 단어들. 그래서 第一次 出租 처음으로 새를 둔다, 새를 놓는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다소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일 굉장히 만족해한다, 일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못 하셨을 거예요. 자, 이 화자는요. 서둘러서 비행기 시간에 맞추려고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要去. 자, 요 동사 너무 어렵습니다. 듣기에 많이 나옵니다. 간. 여러분, 이 간은 서둘러서 그 시간에 되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要去赶飞机. 요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赶飞机 해석을 못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의 결과는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등등의 이런 대화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듣기 공부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회화적인 표현들이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先走一步我先走一步我先走一步너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서둘러 가야 되는 이유는 赶飞机 서둘러서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화자가요. 发烧 이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 어휘. 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듣기가 자꾸만 어렵다라고 알기만 했지 열심히 단어를 외우지 않았네요. 어휘력이 역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发烧라는 보기를 해석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기가 있을 때 이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순위는 어휘의 양을 늘려주셔야 돼요. 자, 이 화자가 열이 났대요. 자, 왜 열이 났을까요? 지양원,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감마오더렌,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진짜 줄을 많이 섰어요. 바이뚜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관련된 제시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를 확인하고 진짜 일치 불일치를 판단할 때 상반되는 내용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듣기 일부분에는 절대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런 어휘들은 어디에도 언급이 될까요? 독해와 쓰기에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꼭 총평 강의를 통해서 암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듣기 2부분과 3부분에서는 동작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 A, B, C, D 보기가 있는데 딱 시작하니까 신용카, 여러분 뭐예요? 신용카드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막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신진이 언급이 됐어요. 현금이 언급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됐으니까 현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휘가 부족하다면 중요한 키워드는 드러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뭡니까? 결제를 할 수 없다. 돈을 지불할 수 없다. 不能付款了. 최소한의 어휘는 알아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쌤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제를 할 수 없다. 不能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付款了 이런 어휘들 숙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를 막 듣는데도 景色美가 나왔어. 여러분 이런 거는 들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경치가 아름답대요. 그럼 어디를 갔는데 경치가 아름다운데 A, B, C, D 보기를 봤는데 술목 구조로서 동작이 나왔어.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照几张 요런 걸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거에서 왜 안 들리시냐면요. 사진을 찍다 그러면 照相만 알아요. 이 照相 역시 도목이 합사.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찍다라고 했을 때 照几张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듣기도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합니까? 정답은 照相 사진을 찍어주려고 한다. 요런 것들. 그래서 照几张 딱 나오면 어디에 답 체크해 주셨으면 쓸 수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照相에 언급해 주셨으면 되는 거. 요런 키워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식사는 식탁을 뭐라고 할까요? 찬주어. 이거는 들어라가 아니라 이미 보기에 있었어. 그러면 찬주어, 이게 언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 25% 나올 수 있겠구나. 보기가 4개니까 찬주어 마이 하울러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식탁을 샀대요. 잘 샀대요. 자,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餐桌都 买好了. 식탁 다 샀어. 그런데 말이야, 추앙? 여러분, 추앙이 뭐예요? 침대는 못 샀거든. 그래서 나 주의, 나 주의 이거 몰랐을 거예요. 4급 학생들. 너가 결정해. 니나 주의, 너가 결정하렴. 침대 사는 거 너가 결정해. 요런 표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하고 3부분은요. 지문에 똑같이 나오는 것들만 체크 미리미리. 그래서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지만 체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식탁을 잘 샀다. 하지만 침대는 아직 사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결정해. 라는 이런 대화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듣기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주제별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 B에 졸업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딱 5대 5예요. 졸업하고 나서 내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려고 해. 졸업하고 나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딱딱딱 연이어 나와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취업을 할 거야. 자, 공주어. 취업을 할 건데 취업을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러면 너가 다양한 채용 박람회에 참가해봐.参加招聘会다 나왔다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해봤지. 그런데 몇 개 회사에서 지원이 실패했어.应聘 失败了. 정답은요. 남자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지원에 실패하다. 应聘 失败了. 이런 게 정답이 나왔어요. 자, 근데 만약에 대화가 바뀌어서 졸업한 이후에 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거야. 요런 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B예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관련된 어휘들을 같이 공부하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다. 두研究生. 그럼 여러분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때 뭐가 있을까요? 중국어에서는 석사, 수어실, 박사, 보실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B에만 외우고 가시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대화의 상황별로 주제별로 관련된 어휘들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듣기를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B에 나오면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다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두研究生 석사는요. 수어실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박사는요. 보실 이런 것들 관련된 어휘들 표현으로 덩어리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 초대장 붙였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장을 뭐라고 할까요? 야칭신 이런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누구누구의 주소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럼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不知道地址 여러분 이렇게 쉬운 단어를 모르시더라고요. 상급어휘예요.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몰라서요. 오늘 바로 붙여야 돼요. 지금 바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不知道地址 바로 나오면 정답 탁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언급됐습니다. 야, 이 책이 몇 페이지가 부족한 것 같다? 인쇄가 덜 된 것 같아. 少了几页가 바로 언급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바꿔서 나오는 표현. 듣기의 전형적인 문제는 바꿔서 나오는 표현. 少 대신에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요 단어만 싹 바꿔서 나오는 경우 있다니까요. 이 취해가 결핍하다,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몇 페이지가 적어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몇 페이지가 부족해, 缺了几页 정답 바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죠. 선생님 저는 정말 힘들게 다 들으려고 했는데 쌤 총평 강의 보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들어도 정답을 바로바로 잡을 수 있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만 연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모르니까 안 들려. 자, 엘리베이터를 볼게요. DNT라고 해요. 자, 이거 진짜 많이 시험에 나와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여러분 고장이 나다 뭐 있습니까? 坏了. 그래서 DNT 坏了.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자. 이게 나오겠죠. 근데 계단으로 올라가다도 몰라. 문제는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라는 상황별이 언급이 되면 같이 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 학습을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电梯坏了 그러면 爬楼梯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야,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많아.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자.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 일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많아. 坐电梯 그래서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가자. 爬楼梯 덩어리를 외우셨으면 바로 정답, 동작에 관련된 문제 정답 바로 잡아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 坐电梯 그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가다 爬楼梯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시험 보고 계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한 여자가 나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이길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고법이죠. 이기다, 잉, 그 뒤에 가능보의 부정 형태로서 뭔가를 할 수 없다, 不了가 나왔어요. 그래서 肯定赢不了 이게 나왔어요. 분명히 나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내가 자신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정답 뭡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압박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정답 뭡니까 여러분? 야리 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이길 수 없어. 인볼리어. 스트레스가 너무 커. 압박이 너무 커. 야리 있다. 요렇게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자, 쌤이 아까 그랬죠. 전자책이 언급이 됐다고요. 电子书 이 전자책의 장점은 用者方便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요렇게 듣기 제 1부분과 2부분의 상태와 동작에 관련된 표현과 제시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단문이 5개가 나오잖아요. 5개의 문제가 2개씩 연결돼서 총 10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은 거의 포기해요.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해드려요. 듣기 제3부분의 단문을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공부하셔야 되냐면 독해 제3부분이랑 꼭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독해 제3부분을 하루에 한 문제도 좋고 2문제도 좋고 3개의 단문도 좋고 매일매일 조금 한 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 매일매일 그 단문을 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단문이 듣기에 나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듣기의 단문도 큰 소리를 읽으면서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독해 제3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듣기의 3부분과 독해의 3부분은 무조건 같이 공부하시고 듣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단지 해석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큰 소리로 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도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청도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청도, 자, 성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도시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 청도의 특징이 있죠. 매운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 청도의 음식은 굉장히 매워서요. 매운 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해서 정답은 喜欢吃辣的 이거였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도에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뭘 먹을 수 있다? 읽으세요. 수안, 티엔, 구, 라, 시엔 세미한 거 아니에요. 이번 듣기 시험에 다 나왔어요.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짠! 맛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독해 제3부분의 어떤 지명의 유명한 장소가 언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 제3부분과 같이 공부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참고로 맛을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수완티엔 콜라는 또 듣기 어떻게 나오냐면 인생의 갖가지의 고초, 역경을 맛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완티엔 콜라 이렇게 나옵니다. 人生就是酸甜苦辣 인생이야말로 다양한 역경, 고초지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쌤이 이런 거 나오면 다음 달에 듣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같이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명, 정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식물원이 나왔습니다. 동물원은 아시죠? 动物园. 그럼 식물원은요? 植物园. 그럼 식물원에 왜 가십니까? 다양한 식물이
풍부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보기를 딱 보면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 있고 단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언급된 내용들만 빨리빨리 잡아주시면 돼요. 들으면서 마킹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물이 풍부하다, 植物丰富, 丰富 모르시면 안 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식물원에 갑니까? 다양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认识各种花, 그쵸. 이렇게 얼자 붙여서 보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문에서는 화草, 하초, 꽃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认识 다양한 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식물원에 갑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길고양이가 시험에 나왔어요. 흰 고양이, 그 다음에 우리 검은색 고양이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고양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일단은 고양이를 모르면 안 돼요. 마오예요. 또 중국 사람들 그 뒤에 얼자를 붙여서 마오 이렇게도 많이 읽고요. 자, 그럼 흰 고양이 들어갈게요. 바이마오. 그 다음에 검은색 고양이는요. 헬마오 이렇게 나왔어. 자,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바이마오는 다리가 아프고 헬마오는 귀가 없다 이런 게 나왔다? 보기에. 그럼 선생님은 바이마오의 특징에 대해서 검은색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서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지문에 뭐가 나왔냐면 바이마오 没有耳朵 얼두어가 나왔는데 얼두어가 뭔지 몰라. 그러면 듣기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얼두어가 귀예요. 귀. 그래서 흰색 고양이는 귀가 없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헬마오는 우리 검은색 고양이는 다리가 좀 안 좋대요.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이마오가 다리가 안 좋고 검은색 고양이가 귀가 없다. 안 되잖아. 보기를 딱 들으면서 싹싹 소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길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해.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可怜. 그래서 정답은 이 고양이들이 可怜. 너무 불쌍하다. 이게 나왔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가지고 가서 걔네들한테 주는 그런 일상생활의 대화문도 단문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듣기의 제3부분은 독해랑 같이 무조건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 두 개의 영역을 동시에 다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는 선생님이 뭐만 외우라고 하냐면 배 정도? 또스 4급에서는 머리 정도 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다리, 토이 요 정도 아니면 팔, 끄보 정도는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귀도 못 알아들어도 되겠지만 얼도 정도는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귀, 얼도, 얼도, 얼도. 여러분 선생님 지금 웃는 건 선생님은 중국에서 유학할 때 동요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 토끼는 귀가 없고 막 이런 것들요. 그래서 딱 이번에 토끼 토스 메요 얼도 이런 식으로 막 동요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도어가 나오니까 그냥 들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도어를 모르면 얼도어 메요 얼도어 이 얼도어가 뭐야? 이렇게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 문제들이 어휘 때문에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 못 적어도 돼. 하지만 중국어로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듣기 제1부분은 상태. 우리 듣기 제1부분은 상반되는 내용과 그리고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주류고 2부분과 3부분에서는 동작과 상태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부류다. 그럼 여러분 해커스 교재 보면 진짜 내용이 많아. 그러면 생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딱 공략할 거야. 이게 4가지 섹션이에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묶어서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듣기에서 먼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될 작업은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들으면서 비슷한 내용이나 상반된 내용들을 체크한다. 전체 내용을 듣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즉 마땅히 들어야 될 수로 위주로 키워드를 잡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별로 제시될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을 반드시 통으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섹션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독해 영역은요. 독해 제1부분은 진짜 100% 어휘 싸움이에요. 쌤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진짜 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10문제 중에 실수로 2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극과 극이에요. 10문제 중에 2개 정도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100% 어휘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제1부분에선 틀리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래서 총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우리 2월 달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라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독해 제1부분에 나왔던 어휘들 싹 돌릴 거야. 왜 그런 어휘들이 또 나오거든. 시간이 된다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선생님 총평 강의 다 있잖아. 싹 다 돌릴 거예요. 그런 어휘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기출 어휘 거의 다 기출 어휘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 동사, 명사, 형용사, 플러스 양사, 개사, 부사 등이 나와요. 그럼 주는 누구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이 주는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반기 총평에서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강조해드렸죠. 축하하다 동사祝贺 적중했고요. 형용사입니다. 상세하다, 详细. 아까 수완, 티엔, 굴라, 시엔. 여러분 이렇게 맛이 나오면 맛이 꼭 나올 수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짜다, 시엔. 여기까지 형용사. 이번 달에는 좀 명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명사, 우리들, 咱们. 그 다음에 먹는 대상, 찐빵, 包子. 그 다음에 동전이 있냐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링, 치엔마 요거 나왔었고요. 이번 학기에 너 무슨 과목 선택했어? 학기 나왔습니다. 쉐치 요런 어휘들이 전부 다 기출 어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0회 100번을 우리 100번을 공연하다라고 해서 100번 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량사 나왔습니다. 100회차의 공연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이바이 장연추 그래서 동량사 넣어주셨으면 됐고 자 여러분 안짜오가 나오면 보통 순서에 따라 안짜오 순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요구에 따라 안짜오 야오치오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개사구는 수로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명사 앞에 있는 개사 넣어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是否 여러분 이 부사는요. 是否너 뭐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是否能正常上网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런 빈칸 채워놓는 문제 나왔다는 거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어휘들이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독해 제1부분의 어휘들이 어디에 많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쓰기 제1부분과 2부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듣기, 단문을 공부할 때 누구랑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여러분? 3부분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러운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많은 학우님들께서 우리 독해 제2부분 ABC 어순 배열을 하는 걸 자꾸만 한국어적인 어순으로 생각하니까 틀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독해 제3부분을 많이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의 문장들을 만드는 어감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독해 제2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일정한 어휘를 암기를 하셨고 들어가실 때 독해 제3부분을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공부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 단문을 무조건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 뿐만 아니라 끊어 읽는 연습을 해.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독해 2부분과 듣기 3부분 단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 독해 제2부분에는요. 접속사의 호응 구조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앞뒤의 문맥상의 흐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읽는 연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서 문제 풀 때 지시대명사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독해 제3부분에 여러분 6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린이날이에요. 우리는 5월 5일인데 중국에서는 6월 1일. 그래서 이러한 기념일에 대해서도 좀 기본 베이스 깔고 가셔야 됩니다. 어린이날,兒童节 이런 거 언급이 되었고요. 자,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兒童教育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흥미입니다. 뭐 학벌이 아니야.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에 관련된 주제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영화 중에 꼼프가 있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그리고 2번 볼 때, 매번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이런 주제. 그래서 다양한 주제별로의 문제들을 매일 뭐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풀고
읽고 끊어있는 연습하시다 보면 이 부분과 듣기 3부분에 동일하게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독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배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시간 배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1부분은 5분, 2부분, 독해제 2부분은 7분에서 8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독해제 3부분에 할애해라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 시간을 생각하니까 40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오답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한테 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공부를 하니 자꾸만 너무 많이 틀려요. 불안하고 집중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안 된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쌤하고 거의 보면 30일에서 40일에서 60일 공부하십니다. 그럼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일주일은 중국어의 어순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2주차부터는 독해제 3부분 들어가서 3개에서 5개 매일 공부해 봐봐요.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는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30일 정도 하고 나서 시험 보기 2주 전 아니면 1주 전부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배분해야지. 아무런 베이스 없고 문제를 풀었던 연습도 없는데 바로 가서 시간 배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쌤이 시간 배분하세요 라고 한 이유는 시험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셔서 트레이닝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 시간 배분 해주시면 되겠고, 독해는 제일 중요한 건 전체 해석이 아니에요. 역시 빨리빨리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키워드, 수어를 잡으면서 정답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해였어요. 자, 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특수 문형에서는요, 페이자 문과 비교문 두 문항 출제되었고요. 거의 동사 수로문의 위주의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가 8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 쓰기 제2부분 한번 보실게요. 쌤이랑 공부하신 분들 뭐 학원이 됐든 아니면 인강이 됐든 학원에서는 부교재 2권 가지고 있고요. 인강에서는 쌤 10일 완성 쓰기 강의에서 아니면 교재 한 권으로 합격하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던 그림 중에 5개 중에 4개가 적중을 했어요. 자, 첫 번째 벗다, 투어. 여러분 투어 나오면 당연히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벗었다, 투어샤라일러. 무엇을 벗었다? 바, 대상, 투어샤라일러. 요런 문형이 툭 튀어나와야 돼. 이번에 선생님이 2020년에는 뭐가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신발 나왔는데 변함이 없더라고. 이번 2021년 시험은요. 20년도랑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녀가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 她把自己的鞋子脱下来了. 끝. 이거였어요. 자, 거울을 비춰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추다 나오면 어떠한 동사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꾸미다, 다반.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요런 어휘 들어가면 요렇게 써야 돼. 거울을 보면서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她照着镜子打扮. 적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선생님 이 그림을 한참 봤어. 왜냐면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요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지? 어깨야? 아니면 진짜 여기 목이야? 머리야? 이렇게. 왜냐면 쌤이 어깨 같은 경우는 사금오비가 아니거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목을 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퀘스천 마크. 학생들인데 머리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머리도 괜찮잖아. 그래서 한참 그림을 뚫어봤네. 어쨌든 어느 부위가 심각하게 아프다, 심하다 나오는데 아픈 정도가 심하다라고 해서 덩더 헐리하이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관점에서 신체 일부는 머리가 됐든 아니면 이 목이 됐든 어휘 수술이 되어서 어깨가 됐든 오늘 쌤이 다 가지고 왔어요. 요런 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호랑이 쌤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호랑이, 라오후, 호랑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딱 4개 적중했어요. 자, 근데 하나, 여러분 이거는 쌤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이 멍이 뭐예요? 꿈몽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쌤 한자가 이거 읽지도 못할 것 같아요. 몰랐을 거야. 멍 이게 꿈이에요. 한자의 도금을 아셨으면 꿈몽, 멍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꿈은 2014년에 나왔어.
한참 전에 나와가지고 쌤이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꿈. 잠깐 이 멍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쌤 오늘 이거 가지고 왔어요. 5개 중에 그래도 4개 적중했고 멍 궁금하셨죠? 그럼 우리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중국어로 읽어보세요. 数字 명사예요. 숫자예요. 자, 只能 부사 조동사 나왔고 是 선생님이 그랬죠. 2020년의 출제 포인트는 기본적인 동사 是, 이오가 많이 나오더라. 이번에도 是 한 문항, 有 두 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是 딱 나오면 동사. 그러면 주어, 수로, 목적어 딱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외에는요. 숫자가 나오면 자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6자리에서 따오는 이런 물결 모양. 그래서 6자리에서 8자리 누구? 숫자. 누구랑 연결된다? 요렇게 딱 연결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6자리 숫자, 6位数字, 8자리 숫자, 8位数字, 그럼 6자리에서 8자리 숫자, 6位到 8位数字, 먼저 단어를 보고 호응할 수 있는 것들 딱 묶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단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해드렸던 비밀번호, 미마. 자, 그러면 수로 뭐 있습니까? 是. 주어는 뭐 있어요, 여러분? 비밀번호는 단지입니다. 미마 只能是 뭐다, 여러분? 6자리에서 8자리 숫자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마 只能是 6位到 8位数字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位 6자리 숫자 8位数字 8位数字 이렇게도 단독으로 시험에는 언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인 어떤 동사 是에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또가 나왔다면 주어는 뭐다, 여러분? 복수형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주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앞에 성분은 뭐다, 여러분? 복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이미 술목이 가지고 있어요. 영향이 있다. 有影响 나왔죠? 자, 气候变暖 여러분 전 세계의 문제죠. 기후가 따뜻하게 변하는 것이 자, 또이 나왔어요. 여러분 또이는 개사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나와서 개사구를 이뤄야 됩니다. 그럼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世界各地 세계 각지에 대해서 世界各地 세계 각지 이것이 복수형으로 보니까 누구랑 같이 연결해 주셔야 될까요? 또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개사구 진정한 수로는 요, 목적어는 잉샹 요렇게 해서 술목 구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후 온난화가 세계 각지 모두에 대해서 영향이 있습니다. 요렇게 주어, 수로, 목적어 사이에 개사구 플러스 딱 들어간 경우 부사어로 활용이 되었겠죠. 气候变暖对世界各地都有影响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是 두 번째 동사 有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有他 여러분 쌤 이거 질문하는데요. 이 요는요 개사구예요. 무엇을 강조하냐? 그 뒤에 있는 수어의 주체를 강조합니다. 용법을 모르면 안 돼요. 형태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가 책임을 지다 라이는 생략할 수 있고요. 책임을 지다 후저 요렇게 쌤하고 덩어리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가 책임을 지다 요타 후저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더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셔야 될까요? 아, 是的 강조구문으로서 누구를 강조한다? 행위자 주체를 한 번 더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라이가 있으니까 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후절을 생각해서 그가 책임을 진 것이다. 是由他来 이렇게 끊어 읽어주셔야 돼요. 负责的 이렇게 그가 책임을 진 것이다. 라이는 굳이 해석 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딱 봤을 때 시더 강조구문이잖아요. 쌤, 특수문형으로서 그러면 베이자 구문하고 비구문하고 시더 강조구문도 나왔네요. 아니요. 이 문제 보세요. 자, 这次 여러분研讨会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듣기에 나오니까 쌤이 가지고 왔어요. 세미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研讨会
읽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研讨会, 研讨会. 자, 그러면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이번 세미나는 누가 책임을 진 거예요? 그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정한 수로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생각할 때 뭐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는 특수문형인 是더 강조 구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 동사 이외의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로 이루어진 동사수로문. 그리고 그 이하의 목적어가 뭘로 이루어졌다? 是더 강조 구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아마 지문이 제일 길었을 거예요. 저는요, 이번 세미나를 그가 책임을 진 줄 알았어요. 가로쳐서 사실은 그가 책임을 진 게 아니네요?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我以为这次研讨会是由他来负责的。我以为这次研讨会是由他来负责的. 선생님 지금 몇 번씩 읽어주는 이유는 끊어읽기를 잘 해주십사.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我以为这次研讨会是由他来负责的. 까지. 이 긴 목적어 안에 뭐로 이루어졌다? 是더 강조 구문으로 이루어졌더라. 이제 이해되셨죠?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수행 부교재 A권에 딱 적중했어요. 자, 여러분, 리우시알러 남겼다. 그럼 뭘 남겼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술목에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인상을 남겼다. 리우시알러 인상.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자, 누구에게 남겼습니까? 리우샬러는 절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누구누구에게 남겼다 개사구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을 잡았을 수 있겠지만 쌤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쓰기지에 이 부분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인샹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요. 그녀가 남겼습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관형어 목적어 같이 붙어져 있으니까 신경 안 써주셔도 되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로 앞에 부사어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녀가 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他给我留下了很深刻的印象. 深刻 자체가 어렵다면 실제 시험에는 深만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他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 가능합니다. 더 많이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외워놓으셨다가 듣기도 자주 언급이 되니까 덩어리로 외우십시오. 留下了印象,留下了很深的印象.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듣기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독해에도 자주 언급이 될 수 있는 문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4급에는요. 是, 요 가장 기본적인 동사 나왔고요. 뭐뭐인 줄 알았어 이외에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 문제도 자, 이 동사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라이츠. 아마 이거는 독해 일부분에 동사편에서 37번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동사 어디에서 오다 라이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거의 90%는요. 라이츠 뒤에는 장소,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도 오다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장소가 안 나왔어요. 来自世界各地, 세계 각지에서 왔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열외. 来自 뒤에 이 문제에서는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로 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인터넷 회사에 互联网公司, 互联网 선생님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고요. 인터넷 회사의 수입은 그 다음에 주요, 여러분 주요가 뭐죠?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주로. 그럼 당연히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동사 앞에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 온 것이다 여러분? 명사, 광고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수입이 거의 어디서부터 창출이 된다? 광고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来自라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수를 확실하게 잡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互联网公司的收入主要来自广告. 이렇게 역시 술목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제들이 절대 다수 시험에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형으로서 이번에 빼이자 문과 비교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싱시 뭐게요, 여러분? 별이에요. 자, 여러분 구름도 나올 수 있어요. 구름을 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과 하늘의 구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지금 이 문제로 나왔거든요. 자, 얼즈 나왔고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빼 나오죠. 그러면 누가 무엇에 의해? 그럼 수로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 쫄러, 매료거를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요? 天上的. 더 뒤에는 뭐 나와야 될까요? 명사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하늘의 별에 의해서, 하늘의 구름에 의해서 매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인, 매료된 주체가 누굽니까? 아들이겠죠. 빼이자 구문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무엇에 의해서? 하늘의 별에 의해서 매료되었습니다. 儿子被天上的星星吸引住了。儿子被天上的星星吸引住了. 이렇게 응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싱싱 대신에 儿子被天上的云吸引住了. 이렇게도 대상만 딱 바꿔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비교문 나왔어요. 비교문 너무 쉽잖아. 자, 그러면 주어, 비교 대상, 그 뒤에 수어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교통 듣게 많이 나오니까 중국어로 바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치아오통 나왔고요. 비 뒤에 비교 대상 나와야 되고요. 这里的 명사 관형으로 쓰였고, 여러분 비교문에서는요, 쌤 설명 잘 들어보세요. 비교문에서는요, 很이나 非常이나 이런 정도 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형용사 하다라고 했을 때는 형용사 또라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方便多了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요? 교통이요. 어디의 교통이요? 주어가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어디보다요, 여러분? 그러면 명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전보다 이렇게 딱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특수문형은 빼이자가 됐든 비교문이 됐든 일정한 이 특수문형의 어순을 이해하고 가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곳의 교통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편리해졌어요. 这里的交通比以前方便多了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5개 중에 4개 적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부교재나 아니면 인강에서는 10일 완성 쓰기 자료에서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꿈이 나왔는데요. 멍은 사실 선생님이 오늘 시험을 보는데 자꾸만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자, TM미에 보면 멍리 꿈에서 지엔권이 너를 본 적이 있구나. 요런 지금 노래 가사가 쌤 시험 보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좀 봤었어요. 자, 이 멍은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 멍과 호응할 수 있는 동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쌤이 아까 이거 2014년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멍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서 좋은 꿈 꾸렴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잘 자나라, 와난 이거 말고 좋은 꿈 꾸렴 이걸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바란다, 쭈니 어떤 동사를 써야 돼요? 쭈어 하다. 한 개의 좋은 꿈에서 이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돼서 쭈어니, 쭈니, 做个好梦, 祝你做个好梦, 祝你做个好梦 이런 표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순배열 시험에 나온 바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꿈 꾸렴, 祝你做个好梦 많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쌤 이거는 회화상에서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건데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꿈에서 그 사람 봤잖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我昨天 꿈에서 만나다 梦到他了 남자라면 타, 여자라면 이런 거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꿈에서 만났다면 我昨天梦到他了我昨天梦到他了我昨天梦到他了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되면 말하기를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이 장문이 좀 재밌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총평이 그냥 시험용이 아닙니다. 我先走一步 이런 표현들 너무 좋죠? 좋은 꿈 꾸렴, 祝你做个好梦. 我昨天梦到他了. 이런 재밌는 표현들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전부 다 배웠던 것들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에 진짜 이러고 나왔다니까? 쌤 한참 봤네. 자, 그러면 쌤이 쓰기 우리 부교주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하이가 나오면 여러분들 신체 일부를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4급에 나왔던 게 다리, 토이, 팔은요 끄오버가 나왔어. 근데 쌤 이제는 귀도 나왔다고 그랬잖아. 아까 듣기에 얼도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일단은 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이 갑자기 잠길 수 있어요. 그때 목을 뭐라고 하냐면 쌍즈, 4급 어휘니까. 듣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쌤 4급 어휘만 지금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목을 뭐라고 하냐면 쌍즈라고 해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는 쌍즈를 썼어요. 나 내 목이 너무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리하이가 나왔을 때는 아픈 정도가 심하다라고 해서 이런 문형을 써주셔야 돼요. 我嗓子疼得很厉害. 그래서 목을 뭐라고 한다? 嗓子, 嗓子, 嗓子. 我嗓子疼得很厉害. 이렇게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니까 어깨도 될 수 있잖아. 어깨는 거의 5급 어휘예요. 그래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급도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肩膀, 肩膀 그러면 아픈 대상만 딱 바꿔가지고 我肩膀疼得很厉害. 쌤도 계속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어깨가 좀 결릴 때가 있거든요. 我肩膀疼得很厉害. 이렇게만 아픈 대상만 싹 바꿔서 이런 문형으로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짜오가 비춰보다예요. 한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는요. 그래서 타 짜오저 징즈 첫 번째 동사에 지속이니까 저 붙이고 꾸미다 따빤 요렇게 이게 가장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쳐드리는 전형적인 예문입니다. 他照着镜子打扮 그녀가 거울을 비춰보면서 打扮 꾸밉니다. 참고로 2020년 5월 시험에는 打扮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打扮이 시험에 나와도 他照着镜子打扮 오케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됐어요. 자, 근데 쌤 오늘 좀 지겹더라고 예문 쓰는 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녀가 거울을 비춰보면서 오늘 꾸밈을 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괜찮죠? 他照着镜子 위에 예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打扮을 명사로 쓰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看了看今天的打扮 요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他照着镜子看了看今天的打扮 요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打扮이 동사로 쓰였냐 명사로 쓰였냐 요런 것들을 꼭 구분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시험을 보신 것 같죠? 그래서 총평 강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 2월 시험을 보든 2021년 시험을 보실 때 꼭 참고하시고 쌤이 우리 총평 강의 중에서 강조해드리는 어휘들은 그리고 좋은 표현들은 꼭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뿐만 아니라 HSK 4급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선생님 진짜 인강을 들을 때 질문에 답 따는 것 중에 이 질문이 거의 50% 이상은 차지할 거야. 어떤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냐면 쌤 듣기를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독해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 있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4급을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 자, 일단은 교재는 해커스 한 권으로 합격하기 HSK 4급 교재. 자, 그거에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쓰기를 먼저 공부하세요. 쓰기 제1부분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쓰기 제1부분을 공부하세요. 자, 처음에는 몰라. 계속 봐. 자,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은 눈으로 자꾸만 읽으면서 역시 쓰기 제1부분 공부하셔도 큰 소리를 읽는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공부하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냐면 독해 제2부분으로 1부분으로 가야 돼. 1부분에 가면 동사, 명사, 형용사, 우리 부사, 양사, 개사, 접속사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독해 제2부분을 공부하면 쓰기에서 언급된 어휘들을 한 번 더 복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게 쓰기제 2부분이야. 쓰기제 2부분 공부하면 앞에서 배웠던 어휘들을 세 번째로 복습할 수 있지. 그래서 처음에는 어휘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마요. 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다 보면 자꾸만 언급된 어휘들이 반복이 되거든.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어휘 양을 확보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휘와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공부하셨으면 이제 독해제 3부분 공부하고 듣기제 1부분, 2부분, 3부분 동시에 공부하세요. 3부분 공부하다가 어감이 자꾸만 늘면 2부분도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2부분, 3부분, 듣기제 1, 2, 3부분은 같이 공부하시고 가시면 훨씬 용이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쌤이 깔끔하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휘의 양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쌤이 매일 1200개 단어장 한 강씩 공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한 강씩 공부하면 어휘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험 전 10일이 됐든 7일 전에는 뭐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해커스 한 권으로 합격하기 보면 실전 모의고사 3세트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3세트 플러스 해커스 중국어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린 IBT 시험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놓치면 안 되는 거, 우리 1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선생님이 4급 실전 실제 문제풀이. 쌤 여기에서 지금 5개 중에 4개 적중했거든요. 그리고 쌤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열외로 나오는 꼭 열외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의 그림들도 암기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2021년 처음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쌤이 시원하게 커리큘럼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월 달에는 며칠의 시험이 있습니까? 2월 6일 시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해커스 어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선생님도 역시 HSK 시험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HSK 시험센터에서 해커스 어학원 고사장을 선택을 하셔서 강의하는 것처럼 쌤이랑 같이 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IBT가 아니고요. 우리 PBT, GP 시험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쌤 저 GP 시험 볼래요. 쌤이랑 좀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HSK 시험센터에서 응시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월 9일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바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스스로가 자신에게 책짓질을 많이 해서 쌤이 지금 시험을 본 지 이번 해가 딱 되면 8년째가 접어듭니다. 선생님도 종종 보지 말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매달 시험을 보면서 새로운 출제 포인트과 어려운 문제들과 헷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뭐든지 하려면 10년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년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단기간에 합격을 위해서 쌤이랑 같이 가실게요. 선생님이 꼭 단기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 2021년 지하여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